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미나 하실 박미영 사장님 티업을 맡게 됐고요. 저는 성공활동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하실 사장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사장님이 세미나에 집중하고 또 들으시는 사장님들도 집중하실 수 있도록 휴대폰은 진동이나 뭐 많이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휴대폰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하실 사장님은 박미영 사장님이시고요. 거제도에서 이 사장님 빼고는 말씀할 수 없죠. 거제합니다시고요. 거제를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예쁘고요. 진짜 눈이시고요. 어플 쓰면 큰일 나요. 눈이 쏟아져요. 그래서 어플 안 쓰고 찍으셔도 눈 키운 어플처럼 찍히시는 분이고요. SNS 언니로도 유명합니다. 너무 예뻐서 SNS 들어갔다가 실물 만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시다 보니까 또 일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깐깐하거나 좀 새침한 이미지 있으실 수 있는데 전혀 잘못 보신 거고요. 너무 감성적이시고 감성 충만하시고 사람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길게 소개하지 않고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뮤직팀 사업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뮤직팀으로 거제를 살리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하세영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하정열 유미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티업해준 그 파트너 사장님은 저희 어린이집 엄마예요, 엄마.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지나가다가 4살 때 머리에 핀이 너무 예쁘네 이랬는데 그 여자애가 그때부터 우리 아들한테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남편까지 오셔가지고 약간 사돈 느낌 조금 나는 네, 긴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거든요. 혹시나 뉴스킴을 알아보러 오셨다면 지금 약간 마음 내려놓으시고 몇 번 더 올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인생에서 약간 터닝 포인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세미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갑자기 떨리네요. 네, 저는 메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에서 SNS 언니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사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글로 소통하는 데 더 익숙한 직업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왜 나는 하필 전 세계에서 왜 하필 대한민국에 그것도 진짜 점이잖아요. 점 지도에 보면 저희 아들이 가끔 엄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점이야. 인쇄 좀 안 된 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섬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참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항상 바다를 보면서 저기 바다 끝에 육지로 가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제가 막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거 생각보다 안 좋아하고요. 항상 집순이였거든요. 그래서 마치면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예능이나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극장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띠리리링 하면 이렇게 울면서 일어나는 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그래서 제 꿈은 사람들의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TV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직업이 뭔지 몰랐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주구장창 TV에 나오고 싶다. 근데 배우로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으로 나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삶의 모토가 뭐 되게 떨리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조금 전에 이 생각하고 왔거든요. 사실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막 몰아치길래 됐다 오늘 휴가겠다 됐다
사실 저도 되게 겁이 많고요. 제가 또 문화통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거를 깨주는 게 바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거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유학을 가야 돼요, 육지로. 그래서 20살에 저는 부산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히 외동 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제 제 아까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섞이고 진짜 열심히 살고 신문화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한 10시 되면 오픈되지 않습니까? 간판이 거의 꺼지잖아요. 부산에 갔는데 간판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하루를 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이제 놀다 보니까 제가 점점 꿈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가거든요. 근데 학교 밑에 약간 노래할 수 있는 곳 있거든요. 거기 머무르고 그러다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놀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한 번 사는 인생 놀자. 인생 한 번 아닌가 이런 마음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가고 방송 작가가 됐었고요. 남들보다 빨리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방송국에 추천을 해주거든요. 추천서를 써주는데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5등을 빼고 저를 넣었어요.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잖아요. 출석률이 너무 조조한 거예요. 근데 그 방송국은 뭔가 튀고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말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교수님이 5등을 빼고 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자고 있었죠. 근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 엄청 티나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미영아 이력서 하나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방송국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면 엄청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친 끝에 저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력서를 쓰러 제가 PC방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이렇게 잘 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노래만 했으면 되는데 목도 좀 숙이는 바람에 얼떨결에 이력서를 쓰러 왔는데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하지? 처음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력서가 있는데 거기에 저를 막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A4 용지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시죠? 오랜만에 들으시죠? 자, 그거를 쫙 쓰고요. 그 단어의 키워드에 맞게 저를 소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저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는 뭐랬냐면 하여튼 저를 뽑으면 대박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왜 그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인생 극장이죠. 1등부터 4등 다 떨어지고 제가 최초로 취업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3학년 때. 그래서 4학년은 그냥 졸업이 취업으로 졸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되게 빨리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작가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부러워하는 자리였고 돈도 조금 벌어봤고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료 수집하고 막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인터뷰 해오면 그거 막 따고 엄청 밤새서 일을 하는데 제 분량은 한 5분 나가거든요. 근데 나의 사수는 한 20분, 1시간짜리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나의 그 10년 뒤의 사수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노처녀였고요.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노처녀인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제가 했을 수도 있는데 노처녀인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딱히 필요 없다고 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엄청 어땠을 것 같아요? 작가니까 모습이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작가들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진짜 거의 뭐 성별만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네 라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그 꿈의 약간 끝점 정도를 중간점을 바라봤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한 번뿐인 인생 이건 아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뭘 하게 됐냐면 그 교차로 같은 거 있거든요. 제가 연산동에 살았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낮에 저희 아빠랑 집을 구하러 갔는데 제가 그래도 귀한 외국딸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선별해가지고 집을 구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혹시 부산의 시청 아세요? 네. 시청 쪽에 집을 구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막 알아보다가 됐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왔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이제 어둑어둑해졌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시청이랑 연산동이 엄청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출발을 시청에서 하고 원룸을 탁탁탁 보다가 계약을 하고 딱 나왔는데 연산 로탈인 거예요. 엄청난 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러면서 잠깐을 딱 그만두고 나왔는데 공허하잖아요. 근데 혼자 사니까 뭘 먹고 살기는 살아야 돼서 교차로 같은 걸 딱 봤는데 거기에 고소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간 곳이 그 학습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단순했어요. 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좋아졌는데 따라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그 학습지를 딱 만났는데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읽어내는 기술. 아미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A, P, P, L, E 이거를 한 20번 쓰지 않았어요? 저랑 다르신가요? 단어를 외운답시고 노트를 사가지고 같은 영어 단어를 막 수십 번씩 쓰면서 외웠는데 세상에 파니스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A는 에 소리가 나고 B는 B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애플 이런 걸 하더라고요. 나는 계속 애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하고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사직동에서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한테 너네 영어 이걸로 해야 돼. 파니스로 해.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지금 서울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 갔을 거예요. 진심으로 이걸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왕이 되는 거예요. 학습지에. 그래서 제가 돈을 쫓았다면 그렇게 어머니들한테 소개가 안 났을 텐데 제가 진심으로 이 파니스가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기초를 진짜 막 잡아주고 다니고 입 모양 막 손으로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소개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한 3년이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나의 끝점이 궁금해가지고 교재를 들고 막 가고 있는데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알람 로타리에서 제 교재에는 테이프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학습지는 약간 정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선생님이 약간 품위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옆에 엄마가 그 선생님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요. 좀 잘 꾸미는 선생님 좋아하고 야무진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품위 유지를 엄청 하다 보니까 굽이 엄청 높았는데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알람도에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종이 가방이 터진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엄청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이 종이 가방이 찢어지면서 교재가 팍 이렇게 쓰러졌는데 너무 창피하고 뭔가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인간들 띠리리 이러면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주워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게 돼. 한 번뿐인 인생이지. 맞죠? 내가 여러 번 살 거면 괜찮은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그만두게 돼. 그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운 직업들을 바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0대가 좀 지나서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뉴스킨으로 뭐를 살린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거제. 전 고향이 거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20살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부산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부딪히고 좌절도 해보고 일어서 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딱 궁금했을 때 사람은 항상 힘들면 어디로 가요? 네, 집으로 가죠. 집. 거제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제 엄마 아빠랑 있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잠시 나를 한번 돌아보려고 집에 왔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여자들은 그 탈출구가 뭐예요? 네,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 탈출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등장을 할 건데요. 힘들게 아이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 사실은 오늘 날씨랑 엄청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비가 진짜 많이 오는 우기 때쯤에 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됐는데 힘들게 살아오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꿈을 쫓아가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돌아온 거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빠르게 애를 가지게 되어서 애를 낳았는데 낳기 전에 그 10개월이 저는 정말 10년 같았거든요. 제가 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입덧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을 만큼 입덧이 심한 거예요. 근데 입덧이라는 걸 내가 TV로만 봤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 입덧은 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엄청 입덧이 심하고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 밥솥에 김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사는 게 싫을 정도로 우울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다 좋아했는데 진짜 안 씻고 자도 얼굴에 뭐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얼굴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 자괴감도 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입덧이 다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프에 저 밑땡땡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거 검사하잖아요. 아니 2주에 한 번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궁 옆에 혹이 두 개가 띵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1.5cm 정도 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이제 엄마랑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딱 하나 먹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짜파게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짜파게티 진짜 좋아해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딱 2주 뒤에 갔는데 사실 저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 문혹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체크를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엄마랑 갔어요. 진짜 엄마랑. 그게 커진 게 아니라 벌집처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벌집이 두 개가 딱 보이는데 그 벌집 크기가 제가 처음에 얼마라고 했어요? 1.5cm였는데요. 일주일 뒤에 갔는데 그게 20cm가 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엄청 왕성하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면 엄마의 환경이 완전 아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이 다른 아이를 놓기 때문에 특히 아들을 가진 아들을 놓은 와이프는 특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딸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랑 돌아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나 혼자라도 무서운데 내 몸에 생명이 있는데 무록이 커지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저기 고신대가 이거 특수 임신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 무록을 이제 걷어내는 수술을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뉴스키를 만나게 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생간이죠, 생간. 술을 아무리 마셔도 피부가 뽀사시하고 오히려 화장 안 지우고 자고 일어나면 왠지 더 잘 먹은 듯한 느낌 나는 애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엄청 건강했어요. 감기도 안 걸렸거든요. 그랬던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딸 하나 놓고 있는데 얘가 임신을 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지금 이제는 마음을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고신대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는데 수술을 처음부터 못해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주가 지나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주를 기다리는데 정말 다른 표현을 못하겠네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진짜 지옥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되면 들어와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거든요. 애가 살아있는지. 그게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한테 또 하나의 와인,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이 이야기에 정말 취약한데 친구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우자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친정 엄마의 마음은 아무도 진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묵묵하게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허리가 막 뒤틀리고 하니까 진짜 화장실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33살, 34살의 딸이 임신을 했는데 사지를 못 쓰고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못 감으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미용실처럼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뭐예요? 입원함에 있는 베드 끝에다가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머리를 내려서 감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날짜가 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 무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암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무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서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를. 근데 엄마는 저한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서약서가 뭐냐면 혹시 그 조직을 검사해서 아니면 자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채로. 그냥 뭐 이거는 뭐 이제 지나갔고 애가 너무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그럼 살아있는 애를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갑상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갑상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합병처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갑상선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갑상선이 있으면 어떠냐면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갑상선을 또 케어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항상 제 옆에 친정 엄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서약서에다가 혹시나 이제 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죠. 병원에서 항상 최후의 수단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작았거든요. 혹시 큰 수술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 공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수술실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추위가 춥지가 않아요. 그 추운 곳에 왜냐면 세균이나 병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차가운데 빨가벗고 있어요. 모든 게 부질없어요. 예쁘게 하고 옷을 걸쳐 입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의 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TV에서는 엄청 따뜻하잖아요. 거기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시작하나? 5분 남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누워있는데 그때 저는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이러면서 제 30년 세월을 막 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가진 아이였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알죠?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거를 떼서 보냈는데 암세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호르몬 이상으로 무록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놓게 되고 사실은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되게 지금 떨려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세미나를 군산에서도 했고 울산에서도 했고 한데 사실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신랄하게 저의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오늘 촬영을 하니까 약간 걸로 내려니까 자꾸 많이 막혀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딱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전신마취를 하고 나왔을 때 만약에 죽도록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가 있는 거고 만약에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그러면 애가 없는 거다. 마음을 먹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만약에 조직세 그걸 검사했는데 아니면 애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인즉슨 수술하고 나왔을 때 제가 안 아프면 어떤 거예요? 애를 이제 보내고 진통제를 맞고 있는 저일 거고요. 만약에 진짜 아프면 애를 살려야 되니까 진통제를 맞지 않기 때문에 미치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냥 10달을 가지고 내놓고 나를 닮고 움직이고 젖먹이고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쁜 아기인데 저는 이미 그때 느꼈어요. 딱 눈을 떴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흐린 날이라 가지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거든요.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미간에 주름이 없었다. 근데 그때 진통제를 맞지 않고 버티다가 진짜 하루 넘도록 진짜 잠도 못 자고 버티다가 미간에 주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간에 주름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구는 그러거든요. 너 유스킨 하니까 보톡스 좀 맞아봐. 야 너네 제품력 안 돼? 왜 그거 뭐 울트라 이런 거 있다면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귀하게 내 아들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전신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8월 15일에 퇴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1월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9, 10, 11, 12, 1, 5개월 만에 같은 자리를 다시 개복을 하거든요. 애를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마취라는 게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1년 안에 2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싶었고요. 옷도 맨날 바꿔 입고요. 외출할 때 가방에 옷 3개 기본 아시죠? 뭐 이렇게 딱 흘리면 바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갈아입히고 진짜 그게 저는 사랑이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사실은 1년 동안에는 이 아이가 돌잔치가 될 때까지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혹시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일까? 혹시 후유증으로 얘가 안 들릴까? 혹시 다른 애들이 다 뒤집는데 얘는 못 뒤집을까? 항상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1년을 버텼는데 그때 사무엘과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 아프리카 엄마들 보라면서 진짜 마르고 못 먹잖아요. 근데 애들 막 무슨 먹잖아요. 영양 실조가 걸리긴 하지만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걸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준 존재예요. 정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버텨내서 자궁 내막이 무릎으로 짓눌릴 수도 있는데 자궁이 진짜 튼튼하대요. 생각만 하면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가 딱 들어서는 순간 자궁이 완전 다 풍선처럼 아이를 지키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예쁜 거 해주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예쁜 거 해주고 잘해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중고 사주면 왠지 나는 나쁜 엄마인 것 같고 항상 새 거 사주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처음에는 마트에 가서 진짜 조그만 거 사거든요. 장난감에 달라붙어있는 차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장난감 차를 좋아하다가 점점 커져요. 갑자기 이제 변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걸 계속 해주는데 뭐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얘는 시리즈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리즈는 제 욕심이었어요. 엄마 욕심. 또 옷을 사면 그냥 또 옷 알바 사주면 되는데 괜히 내 마음에 또 제트도 사야 되고 뭐야 카봇도 있었어? 카봇도 사야 되고 합체가 되는데 팬덤도 사야 되고 그건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사주다 보니까 어느 날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애가 이렇게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엄청 많아지네. 그럼 난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중산층 기준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갑자기 결혼을 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19평이었고요. 그 19평 아파트는 엄마 아빠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월세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이 500 이상 가능한가요?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500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대우조선은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에 가장 잘 될 때 다니셨고 지금 은퇴하시고 노후를 집에서 보내고 계세요. 즐기면서 동창들 만나면서 저희 아빠 세대는 가능했다는 거죠. 저 하나 키우면서.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들여서 500 넘는 수입을 벌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 하나는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근데 저는 월급이 500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그때 당시에 중고 소형차였어요. 그리고
1억이요. 예금 잔고 1억. 세상에 1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도 사실 안 믿기지 않나요? 거기에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다닐 것이에요. 저는 그럼 뭐예요? 중산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저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면 딱 만나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피부에 뭐가 났나 안 났나, 예쁜가 안 예쁜가, 군살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비포 사진 딱 보여주면 와 제품력이라거든요. 저는 진짜 아이밖에 몰랐고 머리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뭐 기분 전환하면 맨날 미용실 가서 머리만 바꾸는 거예요. 왜? 얼굴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몸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가 산에 산책 갔다가 잠이 온다고 해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산에 가면 우리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너무 힘든데 애가 힘들다고 하니까 겨우 업고 다니는 거였어요. 출산을 하고도 몸이 계속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진짜 없었던 저한테 이렇게 커다란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친정 엄마가 아니라 친정 아빠가 또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조선소를 다니시니까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못 있어주고 거제도에서 출퇴근을 혼자 하면서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요즘은 아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딸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병원비를 벌고 계셨던 친정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세미나는 잘 안 듣는데 오늘 약간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 주셔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해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모든 돈을 쏟는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쯤이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 추스렸어요. 이 꽃 화환이 저희 아빠가 되게 로맨틱하세요. 제가 파티나 저희 뉴스캐널 보면 동안 파티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저인 거거든요.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생일이 되면 집을 꾸며주셨고요. 그리고 학생이 여자가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첫 여자가 되는 날을 엄마가 아빠한테 알렸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가 양념갈비를 되게 좋아해서 외식을 하다가 아빠가 그 안전한 그 뒤에 있다 가지고 온나 해가지고 막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왔는데 풍선 날라가고 있잖아요. 딸 여자가 된 거를 뭐 축하해 막 되게 로맨틱하세요. 근데 엄마한테 해주기 좀 부끄러웠나 봐요. 자꾸 나한테 진짜 아빠가 무뚝뚝한데 그런 감성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노래방 같은 데 막 가잖아요. 엄마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노래방 가면 아빠가 노래방 하면서 춤을 추는데 엄마는 춤을 안 추고 자꾸 다른 친구랑 춤을 춰서 내가 아빠 보고 용납할 수 없다. 외동딸이잖아요. 아빠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왜 딸 여자한테 가서 춤을 춰? 엄마한테 안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랬냐면 부끄럽대요. 혹시나 노래방 가서 아빠가 엄마랑 춤 안 추면 이해해주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아빠는 이 모든 거를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화환이 있었어요. 딸 퇴원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빠. 그냥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건강,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딸,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내 모든 지인들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버리고 막 잘해주고 좋은 말 하고 선물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 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부모와 나와 자식의 이야기가 꼭 뉴스킨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뉴스킨 세미나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끝까지 이게 다예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완전 홍수가 난 거예요. 태풍이 불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빠진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한테 하안을 보여주고 내 머리와 내 몸을 닦아주고 나보다 더 슬퍼하고 아무것도 못 먹는 엄마 아빠가 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좀 걱정되나요? 수영을 못하지만 어때요? 무조건 엄마 아빠가 떠내려가면 구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엄마 아빠, 고마운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주지?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녀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빠진 부모라면 물속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를 막 구하려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를 나는 자식으로서 살리고 싶지만 막상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저런 목숨 같은 내 아이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 저는 싫어요. 나는 괜찮다. 니라도 살아라.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에 엄청 집중하게 됐어요. 늘 인간극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인생을 되게 관전하면서 남만 보고 살던 제가 갑자기 아파 보니 부모를 보고 나를 보고 자식을 보다 보니 나의 행복을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아니면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많아요. 특히 거제도 분들은 전생에 독립투사였을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행복하고 싶죠. 대답할 수 있는데 행복하세요? 그러면 뭔가 찜찜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혹시나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도구가 있으세요? 행복을 하기 위한 도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쇼핑을 할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예를 들면 오늘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에이 머리라도 하러 하지 않겠는데 돈도 없을 때 정말 비참하지 않나요? 어떤 날은 행복의 도구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오늘 하루 엉망이에요. 근데 아이가 하원을 타고 왔는데 막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뛰어왔을 때 나의 행복의 도구는 내 아이인 거죠. 막 일을 하다가 지치고 아 이게 뭐야 이러고 하고 엄마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밥 먹었나 하면서 밥 차려줄 때 나의 행복의 도구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무기는 뉴스킨이에요. 강의 40분 만에 뉴스킨이 나왔어요. 저는 되게 아픈 와중에 같이 막 놀던 동생이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었어요. 따라갔다가 그 옆에서 뭐지 보다가 뉴스킨을 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스폰서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거제도에 이렇게 있기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보이나 봐요. 우리도 뭔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 자리에 저희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이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첫 세미나가 박민정 사장님 세미나였어요. 아직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똑똑하고 약간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독일 상대로 와인에 그 와인이 그 온도가 예민한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얼음통 같은 거, 아이스통 같은 그런 거를 바이오 수출하는 일을 하셨다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리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도 죽음의 눈길에서 그냥 몸을 맡긴 게 아니라 살아보고자 하고 혼자서 케어를 하고 저희 뉴스킨 파마넥스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건강을 찾고 최고 직급을 달성하신 분이 제 첫 세미나였어요. 제가 사업을 바로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이겨내고 최고 직급이 됐다고 하길래 저 사람이랑 인맥을 유지해야 되겠다.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암에 걸리거나 내가 암에 걸리면 저분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나는 주변에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끈 하나 만들어 놓자 하고 뉴스킨 시작했어요. 막 엄청난 비전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마음이었고 내가 먹는 그때 제가 티그린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티그린을 만든 회사? 근데 그분이 암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티그린이 들어간대요. 공식적으로. PDR에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럼 대박이네.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인정한 거네. 그럼 됐다. 그럼 나는 먹자. 이런 마음이었고 그분은 암 이후에도 계속 티그린을 15알 이렇게 드신대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만 먹잖아요. 근데 암이기 때문에 세포가 우리보다 연약하니까 티그린을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데도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단순했어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게 이 기업의 슬로건이었고 이 스토리가 저 너무 좋아서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사촌 누나가 밥을 먹다가 나는 모델인데 화장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질까? 그렇게 했더니 화학공이었던 사촌 동생들이 화장품을 싹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안 좋은 게 너무 많더라. 그러면 우리는 화학공이니까 안 좋은 걸 빼고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뉴스킨인 거죠. 근데 뉴스킨을 너무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학공인 사장들이 화학품만 넣어서 만든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야,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신용 등급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는데 이 회사가 몇 년간 매출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말만 하고 다녔어요. 야, 근데 세미나를 들었는데 미국에는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어서 돌렸는데 고양이가 죽었을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소송을 걸었대요. 고양이를 씻겨가지고 털을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에 동물을 말릴 수 없다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주의사항에 넣지 않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배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부동산이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변호사거든요. 소송의 국가라는 거죠. 삐끗 잘못하면 소송 거는 나라. 그런데 이 슬로건이 한 번도 소송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천연식품, 천연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로요. 어때요? 예, 독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요리지만 독을 걸러내지 않으면 그냥 독이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우리가 추출한다 해도 안 좋은 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저는 무서웠거든요.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해놓는 게 뉴스킨 회사라는 게 전 좋았어요. 너무 수준이 그냥 저 수준이죠. 저는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제가 본 뉴스킨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천년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해서 동물에게가 아니라 인간에게 임상을 거치고 나온 제품들이라는 거죠. 제가 본 뉴스킨 중에 두 번째로 좋았던 건 에이지락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내가 낸데 하고서 살았는데 한 번 아프다 보니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나면 어때요? 자국이 남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 좋게 살이 빠지니까 수척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설명을 못 하겠네요. 옷을 입었는데 옷빨이 안 서고 처녀가 아이를 놓고 나면 살이 쪄서 문제가 아니라 체형이 바뀌어요. 골반도 바뀌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처녀 때 입었던 옷이 안 들어가도 슬픈데 들어갔는데 폼이 안 나오면 더 슬퍼요. 그런 와중에 제가 에이지락을 만난 거죠. 와, 대박. 유스스펜을 나왔을 때 저는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유스스펜이 딱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안 걸리기 싫으면 먹어, 염증에 좋대 먹어, 건강할 때 지키자 먹어, 이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녔어요. 사실 여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내가 돈 벌자고 내 아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런 마음이었으면 이 사업을 못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한테 전달하자. 나처럼 그런 일 없도록
좀 준비해서 임신하게 하자.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임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건강하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비스파가 나왔을 때 사실 처음에 저는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두 하면 어떤 그룹은 이게 타투 이런 걸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게 NTO가 센세이션했는데 저는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식품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루비스파를 하는데 남들이 루비스파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심장을 띄우면서 다녔더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지금 제 고객들 중에서 루비스파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느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래서 혹시나 뉴스킨에서 어떤 제품이 딱 나왔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돼요. 그때 전달해도 늦지 않거든요. 다만 저는 계속해서 썼어요. 제가 뉴스킨 제품을 선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쓰고 나한테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공유하니까 진심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에이지라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더 쉽게 그리고 온리원이다. 에이지락이 딴 데는 없다. 그래서 에이지락이 뭔데? 이렇게 하면 항상 된장찌개 이야기하면서 순수하게 야 똑같은 된장하고 애호박하고 두부를 샀어. 근데 엄마가 끓이고 내가 끓였어. 누가 더 맛있어? 엄마. 그게 에이지락이야. 똑같은 성분들이 있어. 다른 회사에서 했어. 효과 없어. 뉴스킨에서 했어. 대박이야. 에이지락이야. 나이를 잠궈준대. 이러고 다녔거든요. 우리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경제 잡지에서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84년도에 창립됐거든요. 제가 82년생이니까 비슷하게 태어난 회사더라고요. 저는 이런 숫자도 잘 못 외워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뉴욕 증시도 상장되고 전 세계 53개국, 지금은 56개국인가요?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전 세계 100만 장자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회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능성이 많은 회사가 낫겠다. 그 회사에서 한 명이 진짜 부자인 회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100만 장자 있는 회사가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디비전이 있는 뉴스킨이 너무 좋았어요. 뉴스킨, 바르고 또 파마넥스 먹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생필품, 주방세제, 세탁세제 그리고 또 우리 여자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올 때 저는 진짜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거 디어네이처?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에는 남자 사업자도 한번 써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느낌을 전하려고.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진짜로 그 일본인가 그 회장님은 남자인데 약간 속옷을 만드는 그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은 그 속옷을 입어본대요. 직접 자기가. 그게 오너 마인드 맞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면 얘기 많이 해요. 면. 제가 좋은 느낌 말해도 되나요? 쓰는데 그 면이 어떤 면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이라고 하니까 좋은 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본사에서 보니까 그 면들은 약간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수작업으로 면을 따서 이런 바구니에 얹고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면이 떨어지겠죠? 내가 밟았어. 더러워. 이건 안 되겠어. 버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주워 담고 가는 거죠. 그럼 공정 과정을 같이 그 여성용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은 어때요? 엄청나게 넓은 캘리포니아 농장에 면이 있으면 기계식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면을 생산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접착제를 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면이라도 붙이려면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 바람으로 압축해서 만든 거래.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전달을 해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때로는 무식이 힘이라고 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엄마들의 공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제가 제품만 유통하고 애기 엄마들한테 제품만 전달했다면 뉴스킨으로 거제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뉴스킨 제품을 좋아서 그 제품을 만든 회사를 알아보고 그 회사에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번 리더를 만나게 됐는데 이때 저는 진짜 사업이 진짜 제대로 시작됐었어요. 사실 뭐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저희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대문자 A 땡땡에서 하는 요리 수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인가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런 건지 모르고 갔는데 그냥 맛있어서 다니고 예쁘니까 제가 애한테 맛있는 걸 못 해주는데 거기 가면 맛있는 걸 막 먹여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거기에서 요리 수업 막 하다 보면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애들. 근데 거기도 그분들이 좀 직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막 여행 다니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지내고 계셨고 테이블이 엄청 커요. 거기다 음식을 막 해놓고 음식이 다 되면 어때요? 꽃을 막 놔두고 DP를 해서 막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이제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말고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 이렇게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좀 돼 보이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핑 들어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막 와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이 와 있으면 우리 어때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막 쏙 들어가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것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분의 집에 가게 돼요. 이분의 집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이분의 집이 부산에 있는데 100평이거든요. 그냥 어제 제가 이 집을 가가지고 혹시나 그냥 구석에 살고 있어서 모를 만큼 커요. 그냥 여기 좀 살아볼까 해도 제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믿으셔서 CCTV 이런 것도 없거든요. 베란다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루비스파가 나왔는데 루비스파를 너무 써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 직급이 안 돼가지고 저랑 같이 사업하는 친구랑 같이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고 루비스파를 써서 처음 이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식이 힘이라고 했죠. 저 같은 사람 처음이었대요. 사장님 저 루비스파스로 사진 집에 한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막 간 거예요. 지금 하라면 진짜 미쳐지는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랬어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루비스파도 해보고 또 사장님 막 해주거든요. 애살스럽게. 그래서 반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띵동 하고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생하고 이제 갓 대학 되고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동시에 어딜 갔다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집 구조상 띵동 하고 들어와서 자기 방에 쏙쏙쏙 들어가면 되는 복도형 집이거든요. 근데 굳이 맨 안에 있는 주방에 굳이 엄마가 손님까지 있는데 와서 앉더라는 거죠. 엄마 하면서 아빠 이러면서 저는 거기에 반했어요. 이 하는 분들 뉴스킨으로 최고 직급이 된 분들의 가족은 이렇네. 대박. 나도 나중에 애를 키웠는데 애가 띵똥하고 들어왔을 때 안녕하십니다 핑 들어가는 아들 말고 엄마 뭐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뉴스킨의 비전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제품이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끝을 다 찍은 사람들 이분들도 중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12억이라는 돈을 뉴스킨으로만 버신 분이거든요. 근데 100만장자 모임에 가면 막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뉴스킨을 제대로 봤어요. 작가 생활을 했을 때 10년 뒤에 작가 생활을 하는 그분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죠. 성별만 여자. 윤 선생을 했을 때 초라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버는데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면 아파요. 뉴스킨을 했는데 10년 뒤도 아니고 5년 뒤에 내가 진짜 집중하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부자들의 아이들 있잖아요.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열심히 하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뉴스킨을 알리기 시작했고 제가 아팠을 때
그 대학생활을 하고 엄청 아팠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거제도 진짜 좋다. 내가 진짜 대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지고 엄청 부딪히고 순수했던 내가 섬을 벗어났는데 육지가 만만치가 않은데 돌아올 곳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와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네. 그렇다면 내 아이의 고향은 어디지? 거제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없고 내 아이가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탁 지쳐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거나 지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을 때 이 거제도가 조선 불경기로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이 꿈이 없고 다들 예민하고 슈퍼에 가서 물 하나 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이런 삭막한 도시로 아이가 돌아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으로 거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거제부터 살리고 딴 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고향부터 살리고 이 문화를 알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그룹이거든요. 저는 그 탑스 안에 윈윈 안에 포탑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포탑 안에서 행복지수 최고 그룹이라는 이름을 걸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를 외치면서 뉴스킹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저보다 사실 인기가 더 많아요. 약간 라이벌이에요. 왜냐하면 SNS 제가 언니잖아요. 근데 SNS에 제 사진을 올리면 댓글이 하나, 두 개? 그것도 동료들이 파트너 사연들이 딱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SNS에 딱 등장하면 댓글이 10개 쫙 달리거든요. 약간 위협을 느끼긴 하는데 정말 잘 커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뉴스킨을 한 지 3년이고 제 목숨 같은 아이 있잖아요. 4살까지 잠도 안 자고 어린이집도 안 보냈어요. 4살 때 딱 보냈거든요. 그만큼 악착 같았단 말이에요. 한시도 안 떨어지고요. 잠도 꼭 붙어서 자고요. 그랬던 제가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일주일에 2번만 보고 있어요. 저 다단계에 미친 엄마 맞나요? 그렇게 목숨과도 바꾼 아이를 잠시 부모님한테 맡기고 5년의 시간을 여기 올인했을 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못 봐서 슬픈 것보다 나중에 내 아이가 세상에 부딪혀서 힘들었을 때 돌아올 곳이 없는 게 더 슬프고요. 내 아이가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막 사가고 열심히 살다가 한 방에 모든 걸 다 잃어서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엄마도 힘든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뉴스킹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적어도 내 아이가 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뉴스킹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뉴스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해요. 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회사가 안전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킨이 맞는 걸까? 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은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루비스파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루비스파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는 일이에요.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 그리고 지키고 싶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누구나 해도 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뉴스킨을 할까요? 마음 있는 사람, 잘 살고 싶은 사람. 저처럼 예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한 5개 보내주시고 저처럼 SNS 잘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이 뉴스킨을 해야 할까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뉴스킨으로 성공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극장처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산에서 그 아이 뒤로만 업고 이렇게 힘들게 끼용끼용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뉴스킨에서 어떤 인정을 받다 보니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뉴스킨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맨날 일을 하고 어떤 날에는 오지도 않고 어떤 날에는 잘 때 겨우 흔들어서 민찬아 엄마 왔어 보고 싶어 이러면 하고 다시 자는 그 아이인데요.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서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민찬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중산층도 안 되는 엄마인 거죠. 근데 뉴스킨이 딱 나타나서 이 도구가 어떠냐면요, 든든한 백인 거예요. 삼성 할아버지 하나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든든한 백인 거예요. 저는 거제 탑리더를 외치고 있고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탑은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탑, 너도 탑 하면 돼요. 제가 왜 거제 탑리더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제가 티업 해주신 분 있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소개하는데 거제 탑리더 박미영 사장님입니다. 이러길래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난 그냥 우리 애 학습지 정도 해주려는데 왜 이러시지? 근데요, 갑자기 한 명 더 늘어났는데 그분도 저한테 거제 탑리더 박미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학습지 하면 100만 원만 벌면 되는데. 근데 또 유스키는 저한테 또 왔는데 또 거제 탑리더 에이 모르겠다 하자. 거제 탑리더 하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탑리더가 되시면 되고요. 혹시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든든한 백으로 뉴스킨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SNS 언니 맞나요? 진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PPT가 초록색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저만의 색깔. 근데 지금 제 인생 계속 핑크빛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행복함도 있지만 앞으로 행복해질 내 미래만 생각해도 지금 핑크빛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뭐 뉴스킨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녁 먹으면서 애 재워라, 또 일어나면 출근하면 누구 만나고 그렇게 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해보고 싶다면 알아보자는 거죠. 자, 저는 제 무기를 깠어요. 사람이 전쟁에서 내 무기를 미리 깐다는 건 위험한 거 아시죠? 왜냐면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해보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다이거든요. 저는 제 무기는 뉴스킨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백이 뭔지, 행복의 도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 있는데요. 너무 소심해갖고 작게 말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폼나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유스킨은 누가 해야 되나요?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아보세요. 여기 와서 인터넷으로 할 이유를 자꾸 찾아보세요. 인터넷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 오시면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의 그냥 스토리와 제가 만난 뉴스킨 이야기해드렸고, 저의 무기는 뉴스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해지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이런 면이 아닌 다른 면에 또 저의 무기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